네, 여기 지금 스페이스 21을 운영하는 우리 이유진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네, 참 이 갤러리 운영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신데요. 스페이스 21 개관하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비평가 이일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는 작업이 사실 2013년에 이일 앤솔로지라는 책을 발간을 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꼭 10년 뒤인 오늘 이 스페이스 1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버지를 재소환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경험도 없는 제가 이렇게 한국 미술의 큰 강점을 찍는 1970년대 에이지 그룹이라는 주제를 기획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을 또 기억하고 그분들의 작품을 제조를 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 작가들이 보여주신 많은 지원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됐고 내내 준비하는 내내 감동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선생님과 또 각 작가분들이 함께 보냈던 그 시절들에 대한 아름다운 시절에 대한 기억이 이 전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유진 대표님 생각하는 우리 공간이 많은 발전과 또 우리 미술계에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0일 저는 서초구 반포동에 왔습니다. 여기 반포에 스페이스 21이 새로 개관하는데요. 이 전시가 우리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했던 미술단체가 한국 아방가르드 약칭 에이지죠. 여기에 비평가 2일과 1970년대 에이지그룹 전시가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개관전으로 열립니다. 여기 마침 우리 전시장에 정연심 홍익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번 전시의 공동 기획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 전시에 정 교수님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좋은 전시를 꾸며내셨는데요. 이번 전시가 어떤 전시이죠? 네, 이번 전시는 제목은 비평가 2일과 1970년대 에이지 그룹이라는 전시인데요. 네. 에이지는 아방가르드의 약자입니다. 이 에이지 자체는 1969년도에 창립되어서 1970년대 중반에 와해된 그런 그룹이고요. 이 시기에 에이지가 아주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좀 특별한 이유는 3명의 비평가와 미술가들이 협업해서 만든 전위적인 그룹이자 실험적인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969년도에 비평가 이일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인환 선생님,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오광수 선생님 3분이 이 에이지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비평가 이일 선생님은 이 시기에 1970년 전시 제목인 확장과 환원이라는 확장과 환원의 역학이라는 전시의 제목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확장이나 환원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선생님께서 환원과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비평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에이지는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보통 미술가들이 결성한 단체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비평가와 미술가가 같이 협업해서 만든 그런 그룹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일 선생님의 초창기 문고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일 선생님은 본래 서울대학교 불문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에 소르본노에서 불문학과 미술사를 공부하셨습니다. 초창기에 시인으로 또는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선생님의 원고를 이렇게 프레임을 해서 마치 컨셉츄얼 아트처럼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생님의 이제 그 자필 원고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원고지에다가 글을 이제 세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작성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시는 특히 이제 1969년도에 결성된 에이지는 물성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그룹이고요.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사실은 이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었습니다. 다만 에이지 전시 때는 이들이 굉장히 한지를 사용한다든가 시멘트를 사용한다든가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위적인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진열장에 당시 에이전과 관련된 이 자료들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좀 알려주시죠. 네, 여기 오른쪽 부분은 이제 이일 선생님 개인과 연관되어 있는 아카이브이고요. 이것은 1995년도로 추정되는 벤스 비엔날레 귀국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께서 이제 그 뉴욕을 가시고 파리를 가시면서 작성한 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홍익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오늘날 이제 연구 실적에 대한 선생님께서 기록들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 이제 영역이 선생님 그 에이지와 저희 전시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에이지 잡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지의 도록이 있는데요. 에이지 도록이 70년대 도록은 지금 저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널 안에 들어있고 71년도 전시와 72년도 전시가 중요한데요. 특히 71년도 전시는 이 전시가 좀 특별한 게 당시 경복궁에서 전시가 있었고요. 아마 이 작가들을 보시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작가들이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작가들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록은 오늘날처럼 후독으로 제작이 되어서 전시의 설치 장면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에이지 이제 비평지라고 해야 될까요? 무크지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1969년도에 제1권이 발간되고 70년도에 2권, 3권이 발간되고 그다음에 71년도에 제4권이 이제 마지막으로 발행되는데요. 이러한 전시는 비평가 일이 조금 더 애를 썼던 반면 당시에 편집장이었던 오광수 선생님께서 이 에이지를 전체적인 편집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현대미술의 궤적이라고 하는 이일 선생님의 그 비평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전위적 예술에 대한 번역을 한 미셸 라공의 그 새로운 예술의 탄생에 대해서 번역한 이일 선생님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하셨던 그 유학 시절의 비평가 이일이고요. 왼쪽 두 개의 사진은. 그리고 오른쪽 맨 상단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희귀한 자료인데요. 네. 예전에 그 소드비에서도 이 사진을 크리스티에서도 요청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최명량 선생님, 그리고 중앙에 박서보, 그리고 일 선생님, 하종현 선생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그 동경에 있었던 그 파나 비엔날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제 심사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령은 에이지의 그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수구에서 발견한 콘크리트를 보여주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당시의 작품은 전시가 되고 철거가 되어서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작품은 매체에 대한 공간에 대한 실험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최명령의 초창기 작업이고요. 이 작품들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면 탐구라는 시리즈의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미학적 접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한지에 대한 매체적 실험을 하는 최명령의 작품입니다. 이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실험, 평면에 대한 실험, 그리고 전위적 탐구에 대한 비평적 역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떤 전위적 그룹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전위 미술에 있어서 사실 아르테 포베라의 영향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시면 그런 아르테 포베라의 어떻게 보면 어떤 빈곤한 미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 그 자체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아르테 포베라의 실험을 신문섭 작가가 초창기에 실험한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최근에 이루어지는 신문섭의 이런 평면 작업들과 공간에 대한 실험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한국 아방가르드 에이지에 대한 특히 이제 전시와 연관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 전시에 대한 사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연구를 하면서 에이지 멤버들이 지금까지 현역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의 정신은 단색화와 뭐 오리진 그룹 같은 경우는 63년도에 창립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단체의 실험성을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저희 전시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연구와 지금의 전시가 좀 더 결합해서 미술관에서 정말 제대로 에이지만 가지고 전시해도 좋은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정현신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의 시점에서 에이지전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24초 김구림 선생님의